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8% 그리고 코스닥은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보면은 하락했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시장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의약품, 서비스업, 운수창고 이쪽으로 수급이 대부분 몰렸고, 그리고 중소형주, 개인들 중소형주 많이 들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으로는 오히려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쭉 올랐지만 오히려 내 종목들 다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시장 흐름과 내 종목은 왜 반대로 가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업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오늘 그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업 전반적인 그 지수는 3.69%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이버 8.31% 그리고 카카오, NC소프트,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의약품 내에서는 의약품이 1.86% 올랐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제약주 몇 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빨간 거 좀 볼까요? 보험 같은 보험업종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거 좀 올랐고, 운수창고에서는 글로비스는 올랐고 CJ 대한통운은 올랐는데 대한항공은 떨어졌어요.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거래 중지 상태이고, 정권에서는 키움증권 하나만 올랐고,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올랐습니다. 통신업은 KT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KT는 참 모르기 어렵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랍니다. 일단 요 통신업은 이랬고, 전체 순위를 놓고서 보니까 네이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SKC, 카카오, CJ ENM. 자, 이런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오늘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앞서 제가 여기 제목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상승했어요. 그런데 우리 계좌 수익은 하락해 보십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종목 차별 장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은 시장에 돈이 많아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뜨밀어서 그냥 가는 그런 거였는데,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돈이 줄어들 것 같은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좀 나눠야죠. 종목을 좀 선별을 좀 해야 됩니다. 선별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투자의 명분을 갖다가 가진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무조건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어떤 굉장한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수출 관련주밖에 돼 있습니까? 수출 관련주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내수 관련주 아니면 앞으로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내년에 보복 소비 관련주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실제 실적으로 치면 수출 기업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래 올랐는데 종목을 이제 좀 나눠지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간 우리가 여행주라든지 앞서 본 대한항공도 잠시 봤었는데 좀 더 다시 볼 거예요. 그런 보복 소비주 내년에 잘 될 거다 보고 사긴 샀는데, 일단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금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빠질 때 우리가 적당히 보고 좋은 지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실적을 먼저 봐야 됩니다. 기대감으로는 이제 예전과 같이 막 떠밀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대선 테마주 같은 게 좀 움직이긴 합니다. 테마주 어제 제가 링크 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자, 일단 이런 업종도 들어왔는데,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15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 SKC, 기아, 대웅제약, CJ ENM, 시젠. 다시 요즘 바이러스가 하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의약품주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거 보니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데 여기서 또 변이를 또 해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가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1년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끝나가요. 이게 다 지났어요. 그런데 올 가을 겨울 이때쯤 되면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플러스 알파 된 게 또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중증으로 뭐 가는 거는 좀 드물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창구를 해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연중 골치 아프겠죠. 그 유동성 장세가 또 계속 이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뭐 매수했다고 해서 전부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세력들이, 그 플랜 A 참모들이 지금 분할 매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 있는데 요즘은 참 몇 개 그나마 좀 봐주려고 그래도 살만한 게 참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종목들 괜찮은 거 한번 살펴보기는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은 내일 올려드릴게요. 없으면 땡입니다. 일단 요 종목들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다 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참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또 이래 많아 보신다. SK 가스도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여기 대한항공이 있네. 대한항공역에 제가 새로 데이터를 갱신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저하고 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은 전체 데이터 동기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여기 그 탐욕 지표가 떠부서요. 이게 끝나신다. 대한항공 진짜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붙어요.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투어도 보면은 여행주 있잖아요. 여행주 지금 한 며칠 전에 이 고점입니다 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지금 단기 고점으로 계속 분석되면서 지금 쭉쭉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행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뭐 실적이 좋든 기대감이 좋든 어쨌든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종목이 좀 갈라진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수출주, 내년은 보복 소비주라고 하면은 여행주 결국은 또 뭐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당한 시점에 이걸 오히려 잘 이용해서 적당한 시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래 종목들 참 좋은 여행도 같은 여행주라서 이것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하나투어나 뭐 모더투어나 다 비슷할 겁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뭐 오늘 별거 없네. 오늘 뭐 시장이 그나마 조금 올랐던 거는 파월 연준 의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니 금리 인상하니 하니까 시장이 너무 쪼리는 것 같아서 나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인 거고, 그래도 1970년대 같은 일이 있겠나. 지금 돈이 뭐 그때보다 많이 풀렸지만 1970년대 같은 일은 뭐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 있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번영을 위하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피라미드라고 칩시다. 부재산을 가진 순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이 전체 돈이 자꾸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가서 자꾸 위쪽으로 자꾸 지금 올라가 가지고, 요 위에 일부 사람들이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면은 더 이상 아무리 좋은 물건들을 공장에서 아니면 기업들이 만들어내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과잉이 돼 가지고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1929년도 그때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 온 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돈이 일부 소수에게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사실 뭐 해법이 없죠. 중앙은행이 그동안 한 거는 돈을 뿌렸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일로 더 갚버렸어요. 중앙은행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을 풀면 자산이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 직접 지금 이 아래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지금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사람들 지갑에 직접 꼽아줘야 된다.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연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연준에서는 일로밖에 돈 못 준다. 안 주고 싶어도 이쪽으로 돈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이쪽으로 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기본소득, 뭐 다른 나라도 기본소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약만 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본소득이 된다 그러면은 이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 몇 방 놔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 지주면 또 일로 올라가거든. 이 사람들한테 돈 지준단 말은 기업 상품들 사서 또 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냥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정말로 평등하게 되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죠. 전쟁 나가지고 다 빠지 부으면 됩니다. 화산 같은 거 크게 하나 폭발해가지고 백두산 뭐 화산 폭발하면은 지구 전체 기온이 2도 내려간다며. 그러면 지구 온난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백두산 터잡든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자본주의의 한계에 지금 와 있으니까 기본소득을 뭐 한다고 해도 그것도 뭐 마약 몇 방 맞춰가지고 연장시키는 것밖에 솔직히 안 되고 참 가장 좋은 거는 2차 세계대전처럼 전쟁 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부 다 리셋돼서 새로 되면 새로 이제 쫙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위해서 그걸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맞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저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가족들 미리 살려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까 솔직히 그런 걱정도 상당히 많아서 진짜 최후의 보루로는 진짜 땅 먹고 저 텃밭에서 농사나 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자본주의에 위기가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살아보는 기지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기지 뭐. 이상입니다.